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요지는 이겁니다.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판결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번 판결이 저렇게 굽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습니다. 이 전원 합의체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미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 편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 2심은 물론이고 이재명 지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서 자신의 친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 제가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시했다는 사실은 끝내 숨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친형의 입원에 대해서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었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도 대법원은 그 발언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TV 토론같이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든 겁니다. 특별히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을 적극적 부인이 아니라 소극적 회피다 이렇게 봤습니다. 참 대단한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이 왜 문제인가 살펴보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 이 KBS 방송 토론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있죠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랑 이런 식구들이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6월 달에 MBC 토론에서 5월 달에 이제 KBS 토론에서 그런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게 좀 불리했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죠. 이재명 지사가 의식을 해가지고 스스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고 김영환 후보가 저에게 정신병원의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온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주장이 적극적인 발언인지 소극적 발언인지 뭐 보통 사람이 어느 누가 봐도 금방 분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문제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공을 한 것인데 이걸 대법원은 소극적 발언으로 봤다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이번 판결이 얼마나 휘어진 잣대를 들이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의 소수 의견도 이 이재명 지사의 MBC 토론의 발언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의 발언에 대해서 이 지사가 먼저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회의 즉흥성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도록 발언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반대로 봤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사실상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무기죠. 이 TV 토론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TV 토론인데 상대방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버리거나 슬쩍 거짓말하면서 뻑뻑 우겨도 된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거짓말에 법적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TV 토론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또 다른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동안의 대법원이 TV 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 왔던 것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분석입니다. 판단입니다. 유독 이재명 앞에서만 이렇게 판결이 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다시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경위가 어떠했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소극적 거짓말인가 적극적 거짓말인가 하는 대목에 집중해 가지고 결국은 소극적이다, 여기에 방점을 두면서 원심을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확인을 한 겁니다. 또한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친형인 이재선 씨에 대해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그것이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인륜을 파괴한 행동을 했다는 건 역시 법원도 이미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뻔뻔하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정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자신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실에 대해서 대법원이 거짓말이라, 그거 무죄다, 이렇게 판결해 준 것 같이 들립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한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뒤집어 쓴 이 상태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한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거짓에 의한 피해자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이 지사의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을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파기환송 소회를 담은 페이스북 글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지사가요, 감히 공정한 세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세상은 공정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해도 집권여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인구 1000만의 경기도 지사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SNS를 온통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 무용론, 대법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사법부는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김진태 미래통합당 전 국회의원, 법도 양심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소극적인 거짓말도, 단순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날 사법부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에 이어서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 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다.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죠. 배우 김보순 씨도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판결 직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무죄라고 쓴 다음에 바로 아래에 영어로 fuck you라는 영어 욕설을 썼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심하게 나타낸 거죠. 김부선 씨는 지난 11일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한 이 지사의 심정을 담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한 다음에 이재명은 그 입 닥치라 그러면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 다양한 용광로 속에서도 세계 인류 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사법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며칠 전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극심한 정쟁 속에서도 사법부의 철학은 정치와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재판관은 신념보다 선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이끄는 미 대법원은 지난 1년간 트럼프와 공화당 보수파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사회에서 존중을 받습니다. 이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이전에 사법부 독립성을 중시하는 제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어느 정권이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건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고한 사법 신념이 지금의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며칠 전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 대법원의 구부러진 잣대를 여지없이 드러냈죠. 유독 여권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할 때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분명히 맞지만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를 이유로 당선 무효형을 취소시킨 것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디 은수미 뿐입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죠. 그러다가 받은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다는 참으로 희한한 법리를 가지고 집행유예로 석방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논리입니다. 조국과 부인 정경심 재판은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돈을 준 사람은 구속을 했는데 정작 돈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한민국 재판에 이런 예가 있었나요? 조국은 아예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대놓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 국민이 그러했다면 법원이 침묵했을까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드루킹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도 또 어떤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법원이 써내려갈지 모릅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궤변들이 유독 집권 세력 사람들에게서 나오니까 아마도 육법전서 해설서도 이제 완전히 새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과거 정권 당시 사법부를 향해서 사법농단이니 법치 파괴를 소리 높여 외쳤던 이들이 앞장서 가지고 법원을 희화하고 아예 소나기에 놓고 주물럭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온 판결들만 봐도 사법부는 이미 코드 사법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면 이번 이재명 판결같이 항상 7대5 또는 8대5가 되풀이될 겁니다. 이미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권순일, 김재영,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김선수 대법관 주류죠. 여기서 김명수, 박정화, 노정희, 김삼환 대법관은요, 진보적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데 대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판결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신문이 곡판아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곡판아문, 아마
곡학아세, 그러니까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신의 뜻을 굽혀가면서까지 세상에 아부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태도나 행동을 비꼬는 말이죠. 이걸 비틀어서 곡판아문, 곡판아문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굽혀서 대통령에게 아부한다는 뜻이겠죠. 법을 출세 수단이나 정치 도구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법복을 입고 판사 흉내를 내고 있는 이런 법관의 정치화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툭 하면 법을 비틀고 법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감시견이 아니라 대통령의 애완견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이미 검찰도 애완견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젠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이 사법부마저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레비츠키 데니얼 지블렛 하버드대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가 감시견에서 애완견으로 전락할 때 독재로 향한 문은 활짝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